안녕하세요.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할 공영목 세무사입니다. 소개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기업 근무를 했었고요. 자랑인데요. 1차, 2차 시험을 전부 다 직장 병행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시험을 붙었고, 회사를 이제 1년 정도 더 다녔어요. 시험 붙고 나서도 1년 정도 더 다닌 다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개업해서 강의하면서 세무사 사무실도 지금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이제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뭐 직장 병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말반 강의를 많이 들으실 텐데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의 시간 아니어도 뭐 쉬는 시간 이런 때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고 이러면 좀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객관식 가정의 목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기본 가정에 공부했었던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푸는 그냥 그 기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론을 좀 정리하고 유형을 완벽하게 잘 추려야죠. 시험 유형들 우리 이제 시험들은 전형적인 문제들 옛날에 나왔었던 유형의 문제들이 좀 숫자만 바꿔서 또 조금의 포인트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형을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풀이 속도를 계속해서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속도를 높인다는 게 우리 이제 회계학은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합쳐서 이제 40문제고 선택 과목하고 같이 해서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 회계학 40문제에다가 50분 정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5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를 뭐 1분 20초에 풀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학은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지만 60점을 맞지 못해도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왜냐면 재정학하고 선택 과목을 목표를 보통 70점 이상으로 80점 막 이렇게 잡고 그 정도를 맞아야지 원래 1차 시험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학이나 세법은 사실 60점을 목표로 하지만 60점보다 조금 낮아도 시험을 붙을 수 있는 게 1차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몇 문제나 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40문제 중에서 완벽하게 푸는 문제는 한 20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푸는 거 몇 문제, 그리고 나머지 찍어도 사실은 60점이 나오니까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 문제를 1분 20초 이 정도에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문제, 긴 문제들은 한 2분 정도에, 그리고 이론 문제, 말 문제들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2분이 좀 긴 시간 같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좀 긴장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몇 문제 풀어봤는데 안 풀리면 계속 말립니다. 쉬운 문제도 못 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이분 안에 문제 풀도록 연습을 계속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객관식 가정의 목표에서 원가관리 회계는 사실 16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총 40문제 중에 16문제 출제되는데 좀 재무회계보다는 확실히 쉬운 과목이니까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를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나머지 재무회계까지 포함해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는 우리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주제 없이 좀 전범위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재무회계 선생님이나 뭐 이제 세법 우리 박지표 교사님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추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가관리 회계는 좀 다릅니다. 약간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챕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법이나 재무회계보다는 쉽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맞춰야지만 우리 시험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범위를 전부 다 고르게 좀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도 좀 약간 비슷한데요. 출제 경향이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되는데 난이도를 중에서 중상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세법하고 재무회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원가관리회계는 원래 과목 자체가 조금 쉬우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다. 원가관리회계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재무회계나 세법에서 보면 중상 정도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과거에는 조금 아주 쉬운, 아주 전형적인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에서 보면 예제 수준의 문제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2년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의 문제들은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50문제를 이제 5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원가관리회계인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원가관리회계가 회계사 시험의 원가관리회계가 세무사 시험의 원가관리회계보다 좀 어렵게 나왔는데 최근에 2년은 더 세무사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만큼 아주 쉬운 문제는 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년에 좀 어렵게 나온 거 생각해 보면 중에서 중상 정도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과 유사한 전형적인 문제들이 50% 이상. 제 마음속에서는요, 80%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포인트를 바꿔서 내도 이게 다른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과거의 문제에서 숫자만 조금 바꿨거나 포인트만 조금 바꾼 거지, 과거의 출제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 50%라고 적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거의 7, 80%, 80% 정도가 과거의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론 문제, 말 문제죠. 말 문제가 우리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어쩔 때는 아예 안 나옵니다. 16문제 전부 다가 계산 문제예요. 재무회계만 봐도 한 30%가 이론 문제고, 세법도 이론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가관리회계는 그냥 여러분 계산 문제다. 다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이 원가관리회계가 이 수험생만의 정형화된 틀하고 수식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과정이에요. 객관식 과정에서. 여기다가 이제 정형화된 틀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왁구죠. 그냥 왁구에 우리가 왁구를 완벽하게 나만의 왁구로 정리하고 수식을 나만의 수식으로 정리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우리가 문제에 출제된 숫자들을 그 왁구에다가 잘 대입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푸는 과정, 그게 바로 원가관리 회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과정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문제를 정리해서 대입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죠. 왁구에다가.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공부 대상 문제를 압축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전날에 전 과목을 다 한번 쭉 훑어보고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2, 3일 동안 일회독을 또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일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 달 동안 일회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회독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공부하는 문제수를 줄여가는 과정이 바로 객관식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를 예로 든다면 제 생각에는 전날 또는 전전날에 일회독을 한번 하고 나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다면 한 40문제에서 50문제 정도가 적당해요.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200문제, 300문제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다시 150문제, 100문제로 줄이고 다시 또 40문제, 50문제로 줄여가는 과정이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40문제, 50문제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못 푸는 문제들 계속해서 체크한 다음에 그 50문제를 추려가지고 마지막 전날 풀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전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어려운 문제 풀면 자신감만 떨어지겠죠. 그래서 40문제, 50문제로 계속해서 줄여가는 과정은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로, 토픽별로 비중까지 고려해가지고, 과거에 나왔었던 비중까지 고려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남겨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객관식 과정,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임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수업은 일단 이제 교재부터 말씀드리면, 제 교재를 직접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냥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나눠드릴 거예요. 무료로 배포할 것이고요. 올해 이제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까지 중요한 문제들은 전부 다 수록을 했고요. 기본 문제, 심화 문제로 나누어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나눈 것은 난이도로 나눈 거지 중요도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들었었기 때문에 객관식 과정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실 실력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과정을 좀 충실하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심화 문제까지는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로 좀 명가락이 목표다, 이런 분들에게는 심화가 문제까지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라고 나눠놓은 것이고, 사실 중요도는 이건 난이도를 말하는 것이고, 중요도는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수업 방식은 이제 이론 정리를 좀 빨리 할 것이고, 이 이론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짜 말 문제, 이론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거, 사실 나오는 포인트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 이론을 정리하는 것은 계산 문제를, 어차피 우리는 다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문제풀이는 제 교재에 이제 제가 작년에도 썼고 다시 한번 이번에 올해 문제까지 수록하면서 한번 세봤더니 총 386문제가 있어요. 거의 한 400문제죠.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중에서 한 7, 80%? 거의 한 80%까지 문제들을
최소한 풀거나 아니면 포인트만이라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계산 문제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되고 80% 정도의 문제를 수업 중에 풀이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줄여가는 과정인 거죠. 정답 도출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형화된 틀하고 수식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포커싱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부 다 이제 PT로 만들어가지고 쏘고 또 이제 칠판에서 추가적으로 판서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예시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종합원가 계산의 이제 공손품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이제 도식화해서 우리 이제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도식화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도 칠판에다 싸가지고요. 이렇게 빈칸 같은 것들을 채워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푸는 형식으로 해서 좀 도식화하고 그리고 PT로 최대한 많이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간을 판서하고 이러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강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게 기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실력이 벌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본 과정을 좀 충실히 하지 못해서 이번은 좀 뭐 연습 정도로 시험을 볼 거야, 준비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에요.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에서 연습은 없어요. 그냥 시험 봐가지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1차만이라도 어떻게 그래야지 우리가 동차로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차까지 유예로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4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영상 끄고 나서 바로 공부하세요. 바로 공부해서 조금 기본 과정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좀 많이 채워놓고 객관식 과정 와서 4개월 동안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세법 선생님 다시 모시겠습니다.